당신의 일상 속 날씨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TMI 날씨. Thanks much information. 네, 안녕하세요. TMI 날씨 진행하는 MC 황미영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고등학교에서 지구과학을 가르치고 있는 서인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주 매곡초등학교에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이범우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청 예보관 우진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날씨에 대한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특이하게 게임과 관련된 사연이 왔는데요. 근데 저희는 원래 그 기상과학 쪽으로만 사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사연 들어볼까요?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안녕하세요. 저는 게임을 즐겨하는 평범한 대학생입니다. FPS나 RPG를 주로 하는데요. 특히 요즘에는 롤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실버에서 몇 달째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4연패를 하고 나서 실버 4로 강등되었습니다. 최고 계급인 챌린저의 제 공대생 친구는 강등된 저를 너무나도 비웃고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거기서도 강등될 수가 있어? 내가 봤을 때는 넌 골드도 힘들 것 같아. 그냥 접어. 야, 진짜 어이없네. 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 법이야. 내가 언젠가는 꼭 챌린저 달 거야. 그래, 어디 한번 해봐. 근데 내년에 올라올 수 있겠어? 근데 도대체 네 비결이 뭐야? 공대생이라고 막 집에 슈퍼컴퓨터로 하는 거 아니지? 슈퍼컴퓨터? 아, 진짜 어이가 없네. 너 슈퍼컴퓨터가 얼만지는 알고 하는 거야? 너 괜히 나한테 비결 알려주기 싫어서 지금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니네 아빠 기상청에서 근무한다고 하셨지? 아니, 우리 아버지가 기상청에서 근무하신다고 해서 내가 슈퍼컴퓨터를 쓸 수 있다고 하면 그건 감옥 가야 돼. 아무튼 내가 너 한 달 안에 계급 올라오면 한우 사줄게. 진짜지? 내가 이번에는 실버 탈출 꼭 한다. 그래, 어디 한번 해봐. 아무리 게임을 열심히 해도 공대생 친구의 계급을 뛰어넘을 수 없는 게 너무 분합니다. 제 친구 정말 슈퍼컴퓨터로 게임하는 거 아니겠죠? 하긴 기상청 슈퍼컴퓨터가 있다고 해서 날씨를 100% 맞추는 건 아니니까 그건 또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궁금한 게 도대체 왜 기상청 그 좋은 컴퓨터를 가지고 왜 일기예보를 틀리는 걸까요? 정말 기상청에서 슈퍼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궁금합니다. 네. 두 분 연기의 소질이 좀 있으신데요. 나 챌린저 달 거야. 좋았어요. 네, 오늘 사연은 게임을 잘 못하는 친구분이 이 잘하는 친구분의 이 비결이 슈퍼컴퓨터가 아닐까라는 사연인데요. 예보관님, 기상청에 그 슈퍼컴퓨터가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 소식 들은 적이 네. 있어요. 근데 그 어마어마한 그 슈퍼컴퓨터로 정말 게임이 가능한가요? 요거는 제가 예보관님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시죠? 작년에 제가 기상청이랑 슈퍼컴퓨터에 대한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주제가 딱 요거였거든요. 기상청 슈퍼컴퓨터에는 리눅스가 깔려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돌릴 수가 없고 슈퍼컴퓨터로 게임을 하려면은 윈도우나 맥OS를 깔아야 된다고 합니다. 추가적으로 슈퍼컴퓨터라는 게 저도 뭐 들은 얘기지만 전기 소모가 굉장히 크고 게임을 하기 위해서 이 진짜 슈퍼컴퓨터를 사용한다라는 건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딱 어울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대단한 슈퍼컴퓨터가 얼마 정도 할까요? 이번 호가 사실은 저도 조금 난감한 게 저도 사실은 슈퍼컴퓨터를 실제로 본 적이 없어서 네, 저는 제 전공 분야가 예보 쪽이라 이쪽에서 나오는 자료를 가지고 활용하는 그러한 업무를 보고 있어서 가격은 사실은 뭐 외부에서도 많이 공개가 돼 있고 하지만 지금 현재 쓰고 있는 4, 5기를 기준으로 약 500억 원 이상이라고 해요. 굉장히 고가의 장비면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나라에 슈퍼컴퓨터가 몇 대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정확히 이 기상청 내부에는 시험용까지 합쳐서 약 3대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외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슈퍼컴퓨터는 약 2대에서 3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럼 그렇게 비싸고 좋은 장비를 기상청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걸로 이제 일기예보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왜 틀리는 걸까요? 아니, 기상청 직원들 체육대회 날도 비가 왔다고 그런 얘기도 지금 공격하시는 건가요? 아니, 궁금합니다. 체육대회를 하기 싫었던 건 아닐까요? 우선은 그 체육대회 건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가면 그게 이제 우리가 일정이라는 걸 잡을 때는 사실 하루 이틀 전에 잡는 게 아니라 뭐 대략 한 2주 또는 한 달, 2달 전에 이제 잡게 되는데 사실 그 정도의 일정을 잡아놓고 그때 비가 올지 안 올지를 판단한다라는 거 사실 과학적으로는
건 조금 불가능한 영역이긴 해요. 근데 10년 전쯤에 공교롭게 이제 그런 상황이 한번 연출이 되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조금 유명해지고 구설수에 오르는 것들은 있지만 네, 자주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임팩트가 다른 부처와는 다르게 이게 날씨를 다루는 곳에서 이런 어떤 해프닝들이 벌어지는 슈퍼컴퓨터가 있어서 날씨를 잘 맞춰야 되는 거 아니냐.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사실은 슈퍼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계산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갈 때 공학 계산기를 갖고 가잖아요. 근데 그 공학 계산기의 성능이 엄청 좋다고 해서 사실 그 시험을 잘 보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거는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컴퓨터라는 것 자체는 빠른 계산을 도와주는 일종의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슈퍼컴퓨터 안에 들어있는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그 방정식화된 그 일기를 예측하는 어떤 그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슈퍼컴퓨터는 계산 방정식을 빠르게 계산을 하는 겉에서 기계를 담당하는 하드웨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빨리 할 뿐 정답을 내주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럼 또 궁금한 게 결국에 일기예보의 그럼 정확도를 결정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일단 관측 자료가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료에 해당하는 그런 변수들이 그 수치 모델에 정확하게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또 그걸 통해서 예보관이 잘 해석을 해야지 정확하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관측 자료 자체가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본질적인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맞나요? 네, 정확한 말씀이시고요. 그 모델, 수치 모델이라고 하는 예측 프로그램에 여러 가지 데이터를 삽입하게 되는데 관측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대기 상태를 알아야지만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가 실제로 이 대기를 관측한다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약 1km 위에 상공에 있는 대기의 상태를 관측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이 수평적으로 지표면에서의 관측 그 해상도도 심지어는 우리나라 면적 자체가 관측 자료가 없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는 첫 번째 그런 관측에 대한 공백 지역이 굉장히 많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게 관측을 할 수 있다고 해도 관측 기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태생적인 오차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굉장히 미세하지만 시간이 먼 미래로 가면 갈수록 그런 오차들이 점점 부각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라고 보게 되겠죠.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이러한 관측에서부터 그 자료가 수치 모델에 들어가서 이 결과물을 준다라고 해도 그걸 실제 받아보는 예보관이 정말 이 차트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서 정확한 예보를 생산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수치 모델에서 생산되고 있는 하루의 그 일기도, 즉 슈퍼컴퓨터가 하루에 예보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산출물이라고 하는 일기도가 약 16만 장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슈퍼컴퓨터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이 세계적으로 그 나라가 기상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 척도 중에 이 슈퍼컴퓨터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속도 측면에서 얼마나 계산 속도가 빨라서 예보관에게 빨리 일기도를 전달할 수 있는, 그래서 예보관이 그걸 보고 빨리 분석할 수 있는 시간 확보가 될 수 있냐, 이게 결국은 정확한 예보를 생산하는 데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보관님이 굉장히 큰 일을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네, 저 큰 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슈퍼컴퓨터라는 이름에서 오는 그 뭔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슈퍼맨 같은 그런 거라 생각했었는데요. 작년에 영상을 찍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 슈퍼컴퓨터에서 계산을 받아서 실제 예보를 하는 예보관님의 역할이 진짜 중요한 것 같고요. 다시 사연으로 돌아가면요. 이 친구는 컴퓨터 탓하지 말고 게임을 열심히 해서 실력을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특히 기상청에 대한 이 무성한 소문 두 가지를 제가 확실하게 알게 돼서 시원하게 이제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연자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슈퍼컴퓨터로 일단 게임을 하지 않았어요, 친구분은. 그러니까 본인의 컴퓨터 뭐 사양을 높이던 아니면 게임 스킬을 좀 늘리던지 그렇게 하시고, 슈퍼컴퓨터로는 기상청 분들께서 예보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시고 노고를 좀 알아주세요. 아셨죠? 아무쪼록 오늘도 소중한 정보를 주신 두 선생님과 예보관님께 감사드리면서 그럼 우린 다음에 또 만나요.